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양도소득세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산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미 다 뭐 공부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또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세금 계산을 하면 일단 1단계로 양도 차익을 내야 돼요. 내가 팔아서 얼마 나한테 이익이 받냐 이거죠. 내가 판 양도가에서 들어가는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죠. 취득가액 등 필요비를 뺀 금액을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에서 이제 뭐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 보유가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죠. 혹시라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장기 보유까지만 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는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경우가 다 일반적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 물어보면 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하나 더 빼야 돼. 기본공제 빼야 돼. 그러면 결론은 양도가에서 필요비 빼고 장기 보유도 하나 더 빼고 기본공제까지 하나 더 빼면 뭐가 된다? 과세 표준. 여기다 세일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틀리게 낸 적이 있어. 양도가에서 봐요. 양도가에서 장기 보유, 양도 판 금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 차익이다. 틀리지. 양도가에서 장기 보유를 빼야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에서 뭘 빼야? 필요 경비 빼야 양도 차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까지 빼면 양도소득 금액,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 여기다 세일 곱해야 산출세액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산출세금에서 이제 뭐 감면세액이 있거나 공제되는 세금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빼줘야죠.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해. 또 가산세가 있잖아.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죠. 그다음에 총결정된 거에서 혹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거나 그럼 빼줘야지.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빼주고 또 수시로도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그런 것도 빼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오죠. 근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받아야 되겠죠. 환급.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액 계산 구조를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인데 여기서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죠. 근데 취득가액은 뭐 어느 정도 알 거고 자본적 지출액은 증축비라고 그래. 증축비 또는 우리가 확장비 같은 거, 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그런 비용 등 그런 것들이고 또 양도할 때는 소개비 등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 요런 것들이 필요 경비로 처리되려면 경비로 인정되려면 법정 증명 서류인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수취해서 보관했을 때 필요 경비 처리해줘야 해. 만약에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을 때는 금융기관이라고 그래. 금융기관 증명 서류에 의해서 내가 지출한 사실을 입증을 증명해줘야면 이것도 영수증 법정 증명 서류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 사실이 증명 서류로 입증되면 이런 경우도 필요 경비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원칙으로는 실제 거래가를 꼭 계산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은 실제 양도가액으로. 내가 실제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5억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5억으로 실제 거래가를. 그러면 빼는 필요비도 함께 실제 거래가로 해야 돼. 그럼 내가 실제 취득가액이 3억에다가 실제 내가 취득한 3억에다가 또 취득할 때 소개비 같은 거, 취득할 때 취득세 등 뭐 이런 것도 또 들어갔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1,200에 들어갔네. 그럼 1,200까지. 그래서 실제 거래 취득가액은 토탈 뭐 3억 1,200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취득세 등 취득할 때 소개비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죠. 취득가액 이외에도 또 뭐 확장비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확장비 등 자본 지출의 확장비 등 또 양도할 때 소개비 등 이런 것 등도
필요 경비로 인정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만약에 2천만 원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양도 비용이 800만 원 확인됐다. 800만 원. 그러면 나 실제 양도가 5억에서 취득가액 얼마? 3억에다가 취득세 등 부대비용 1,200을 더한 3억 1,200도 빼고 자본적 지출액 2천만 원도 빼고 양도비용 800만 원도 빼. 그러면 나한테 남는 양도 차익은 얼마 남아? 1억 6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돼. 1억 6천만 원이 쭉 써야 되는데 무서워.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려. 1억 6천만 원 이렇게 남게 돼. 이렇게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돼. 요 위의 방법 동그라미 1항 방법으로 해야 돼. 동그라미 1항 방법으로 실제 거래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제 거래 취득가액으로 경비 처리해 준다. 또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비용을 이렇게 경비로 빼줘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이게 원칙이다. 다만 이제 외외요. 실제 거래 금액이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확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한다. 매매 사례가액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액. 절대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절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대 적용 안 해. 매감기 이런 순서로. 그다음에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확인할 수 없다. 실지거래 취득가액 모른다. 그러면 매감환기 순서의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액. 그러면 이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이거예요.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그리고 꼭 무조건요. 취득가격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되거나 감정가액으로 되거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거나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밑에 추가되는 것, 더 인정되는 추가되는 경비는 뭘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적용률. 이때 적용률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100분의 3. 100분의 3을 경비로 처리해 주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100분의 3을 경비로 처리해 줘. 토지, 건축물, 주택은 100분의 3을 미등기도 해준다고 그랬죠? 미등기 토지, 건물, 주택은 1,000분의 3이 1,000분의 3.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미등기도 적용합니다.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으로 미등기도. 자, 그러면 결론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할 수 없으면 매감기 이런 순서로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감환기로 한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양도가액 적용 안 한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취득가액이 매감환기로 되면 반드시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를 적용해서 토지건물 주택 미등기는 1,000분의 3.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적용률도 써놨다. 토지건물 주택의 경우는 100분의 3, 미등기는 1,000분의 3. 그죠? 다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뭐 다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보자 이거죠. 자, 73번입니다. 자,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하게 됐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필요경비. 이러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을 내가 지연시켰네. 지연. 그럼 지연되면 추가로 이자 상당액도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아, 이게 틀렸네.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이자는 우리가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그럼 지급기일 지연된 연체이자액은 필요경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원가가 필요경비잖아. 양도에서 빼주는 거. 빼주는 필요경비에 지급기일 지연된 연체이자는 취득원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포함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경비 처리되면 자본적 지출액도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자본적 지출액은 법정 증명 서류는 세금 계산서 등이나 영수증을 내가 수취해서 보관해야 돼. 근데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제출할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럼 확인되면 이런 경우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 그럼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돼.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확장비 등을 여러분들 확장하고 증축하고 확장비는 증축비 등을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또는 일반 계산서 등으로 받아갖고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경비 처리해줘. 이렇게 수치 보관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거래 증명 서류를 통해서 내가 돈 확장비를 얼마 지출한 사실을 확인증 등으로 입증을 해줘야 돼. 그러면 피해력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여러분들 상속받아가지고 양도는 경우도 있고 증여받아서 양도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증여받아서 팔게 되면 나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 당시 가액으로. 그 다음에 상속받아서 팔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액으로 해야 돼. 나의 취득가액을. 이게 이거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된 날 또는 증여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받아서 팔게 되면 언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 거? 증여받을 때 당시 가액으로. 상속받아서 팔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된 가액을 나의 뭘로 한다? 필요금 및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상속 개시 당시 증여받을 당시 가액으로 한 것을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로 한다. 됐어요. 그래서 3항 지문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4항 지문이죠. 여러분들 토지를 취득할 때 이걸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토지개발 채권이죠. 토지 살 때 불가피하게 토지개발 채권 샀네. 그럼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가 만기 전에 팔아. 만기 전에 팔아. 그럼 채권 매각 차손 손해보지. 양도 비용으로 인정돼. 근데 여기서 단서를 좀 하나 아셔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여기 또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채권을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파는 경우도 있어.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채권을 매각할 때는 금융기관에 이 채권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그 한도까지만 피해력 경비로 인정해줘요. 금융기관에 채권을 팔았으면 매각 차손 전액의 다 경비 처리해주고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팔았으면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그 한도 내까지만 피해력 경비로 처리해줍니다. 동그라미 5항이죠.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때 이미 납부한 상속세가 있지. 증여받을 때 증여세도 있어. 이거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피해력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의 답이죠. 없다. 상속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하는 것을 피해력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증여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액도 피해력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요. 원칙이 없다. 피해력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만 틀렸어? 1번만 틀린 거예요. 1번만. 자, 그 다음에 74번을 보겠습니다. 자, 74번.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채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비사업적으로 양도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개인이. 자, 1항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에 의하게 되면 밑에 빼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로 같이 해야 돼. 만약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돼야 돼. 양도가액이 실질거래가로 하면 밑에 빼주는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로 같이 해줘야 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같이 해줘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죠. 자,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취득 당시에 답이죠. 그러면 매감 환기로만 가면 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두 번째로 와야 돼. 환산가액이 두 번째, 감정가액이 세 번째, 기준시가 네 번째. 매환감기네. 말도 힘드네. 매환감기. 힘들어. 매감 환기로 가야 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가야 되죠. 근데 매환감기로 돼 있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매감 환기여, 매환감기여, 매감 환기여.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헷갈릴 것 같으면 양도가액을 추기할 때 매감기 한다는잖아요. 취득가액도 매감 이런 식으로 와야 돼. 취득가액도 매감 환기 그래야 되죠.
그 2번이 틀렸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것도 강의할 때 해줬는데, 취득가액을 꼭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래. 자, 동그라미 3번에다가 좀 별표 쳐놓고, 이게 좀 어렵게 내면 이걸 낸단 말이야. 이론 문제로 내면 무조건 맞게 나오니까, 맞게 나옵니다. 이론 문제로 내면, 이렇게 이론으로 내면.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합니다.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추계돼. 그러면 만약에 환산가액을 내가 써볼게요. 그냥 내가 이거 써본 거예요. 또 집에 가셔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가 써본 거야. 자,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하게 될 때만 그래. 환산가액이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1억 5천만 원이다. 환산가액이 1억 5천만 원 나왔어.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면 필요금비 계산공제를 해야 돼. 필요금비 계산공제가 가정에서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자본, 자,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에다가 필요금비 계산공제 300만 원이요. 300만 원. 이거 합계액은 얼마예요? 합계액은 1억 5천 원에다가 300만 원 합계액은 얼마 나와? 응? 말 않기로 했어요? 응. 나도 하지 말까요? 1억 5천 300만 원이죠. 자,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 1억 5천. 필요금비 계산공제가 얼마? 300만 원. 두 개 합계액은 1억 5천 300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확장을 엄청나게 했어. 확장. 그래가지고 자본적 지출액이 무려 1억 4천만 원 들어가 버렸어. 세상에 확정비 이번에 엄청 들어갔어. 1억 4천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네. 양도할 때 양도 비용이 또 여러 가지 해서 2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1억 4천만 원에다가 양도 비용, 양도비, 소비비 2천만 원 합계액은 얼마예요? 얼마요? 1억 6천만 원이죠? 1억 6천만 원이야. 그러면 뭐가 커? 조금 전에 자, 환산 취득가액 1억 5천 원에다가 필요금 계산공제 300만 원 합계한 1억 5천 300만 원하고 자본적 지출 1억 4천에다 양도비용 2천만 원 합계액인 1억 6천만 원하고 두 개 비교해서 뭐가 커? 1억 6천이 크지. 그러면 그 1억 6천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인 1억 6천만 원을 뭘로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둘 중 큰 것으로 필요경비로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세 부담의 최소화라 그래. 뭐라 그래? 최소화. 양도소득세 부담. 세금 부담이 뭐요? 최대화요, 최소화요? 최소화지. 왜 최소화요? 경비를 큰 것으로니까 양도소득세는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의 최소화요. 그러면 양도가에서 빼는 필요 경비를 두 개 중에서 큰 것으로 해, 적은 것으로 해? 큰 것으로 빼지.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적게 나와야지. 그러면 답지에서 큰 금액을 찍어야 돼, 적은 걸 찍어야 돼?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은 1, 2번으로 돼 있어? 끝들이 4, 5번으로 돼 있어? 1, 2번으로 돼 있어. 그럼 몇 번이요? 그러면 1, 2번에 찍을 때도 오케이? 둘 중에서 뭐 한다? 큰 것을 할 수 있다. 큰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엄청 실력이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좀 내가 실력이 없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둘 중 큰 것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꼭 아셔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토지에다가 도로를 신설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이 토지를 공짜로 국가 등에다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기부된 그 도로로 된 토지가액도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로 내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국가 지자체 도에다 기부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기부된 그 토지가액도 뭐가 돼? 필요경비로 처리해줘요. 필요경비 처리해 줍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토지를 동그라미 보면 토지를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로 해버렸네. 취득가격이 매감 환기로 되면 기타 나머지는 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득 당시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공시지가야. 그러면 그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다 100분의 3이지. 미등기를 얼마 해준다? 1,000분의 3을 필요경비로 더 포함시켜주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8글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3% 100분의 3을 해주는데
미등기는 얼마 준다? 1천분의 3을 해주게 됩니다. 필요미 계산 공제요. 자, 그래서 몇 번이 틀린 것입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순서 바뀌었으니까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자, 75번은 계산 문제치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거주자값이 건물을 양도한 거죠. 건물을. 근데 등기돼 있다는 거에 대비죠. 등기됐어. 등기된 건물을 팔게 됐어. 그러면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한다? 조금 전에 양도소득세 부담 최소화가 뭐요? 최소화가 뭐요? 최소화가. 둘 중 큰 것을 경비로 처리해야 되네? 둘 중 큰 것을 경비로 처리해야 돼. 그러면 둘 중 큰 것을 경비로 처리하면 양도 차익은 많은 금액이 된다? 적은 금액이 된다? 그래, 적은 금액이 돼. 그러면 찍어야 돼. 찍은다. 뭐 찍어야 될까? 1번 아니면 2번 찍어야 되겠네? 예? 1번 아니면 2번 찍어야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있겠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한번 우리는 풀어보자, 이거요. 풀어보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취득이나 살 때나 양도 당시 둘 다 실질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취득 당시는 매감 환기로 가야 돼. 근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없다. 기준시가는 1억이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쩔 수 없이 환산가액으로 가야 되겠네. 매감이 없어. 취득가액에 매감이 없잖아.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양도가액은 다행이네. 양도가액은 첫 번째 1, 매감기로 가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네.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가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잖아. 예. 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 양도비 지출액이 또 2천만 원.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두 개 합격은 얼마요? 그래, 1억 6천. 예? 1억 6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거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감이 없으면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네? 그럼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면 둘 중 큰 것을 경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주로 큰 것을 요걸로 줘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두 개 합격이 보통은 큰 금액이 돼.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시간이 없으면 이걸 활용하기도 해도 돼. 그래서 요 자본적 지출액 1억 4천, 양도비용 2천만 원, 합계액은 얼마? 1억 6천만 원. 그럼 양도가 당시 매매사례가 3억에서 1억 6천만 원 얼른 빼버려. 그럼 얼마 나와? 1억 4천. 그럼 답이 1번이야. 이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라도 해. 근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야. 양도시 기준시가는 2억이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야.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는 얼마? 3억. 자, 눈에 익혀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공간이 제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간이 여기 있잖아. 여기다 쓸 테니까 여기다. 자, 여기다 쓸게요. 일단은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매 사례가액은 있지. 얼마? 그래, 3억. 매매 사례가액은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취득가액과 기타지. 취득가액과 기타. 자, 취득가액과 기타인데 취득가액도 뭐요? 실질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지. 그죠?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액 알 수 없지. 맞죠? 그다음에 감정가액도 없다 그랬지. 감정가액도 없지. 그럼 취득가액을 뭘로 하자? 그렇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매감 환.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환산가액을 합니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해 줍니다. 환산가액은 조금 전에 양도가액이 얼마죠? 3억. 그럼 양도가액 3억을 환산해 줘. 뭘로 환산해 주냐?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환산해 줍니다. 뭘 이용해서? 기준시가로. 그러면 지금 양도시 기준시가가 2억이지. 그러면 양도시 기준시가 2억일 때 양도가액이 3억이면 그러면 취득시 기준시가가 반으로 줄어들었네. 취득시 기준시가는 1억이라고 주어졌잖아, 조금 전에. 그럼 취득시 기준시가 1억이지? 그러면 지금 양도시 기준시가 2억이 3억이면 1억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지? 반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양도시 기준시가가 2억일 때 3억이면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에서 1억 반으로 줄어들면 양도가액 3억도 얼마로 줄어들어? 반 1억 5천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환산가액이 나왔네. 얼마로 나왔다냐? 그렇지. 1억 5천 나왔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나왔네. 그 다음에 이 환산가액.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 밑에는 뭘 넣어야 돼? 피력경비 계산공제로 한 다음에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이면 피력비 계산공제지? 피력비 계산공제는 취득시 기준시가에다가 등기돼 있다. 등기돼 있다고 등기돼 있으면 취득시 기준시가 1억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기됐으니까 100분의 3. 피력경비 계산공제 100분의 3을 해준 다음에 등기돼 있으면 취득시 기준시가 1억에다가 100분의 3이면 얼마요? 말 안 키로 있어? 300만 원이? 300만 원. 불안하네. 이거. 100분의 3, 300만 원. 그러면 환산가액하고 1억 5천원에다가 피력비 계산공제 취득시 기준시가 1억에 100분의 3인 300만 원 합치면 얼마야? 1억 5,300이요. 그래. 1억 5,300만 원이요. 1억 5,300만 원. 그럼 1억 5,300만 원하고 뭐하고 따져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만 원. 맞아요? 그 다음에 양도비용 2천만 원. 합계액은 얼마요? 1억 6천만 원. 그러면 요 환산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에 피력경비 계산공제 1억에 100분의 3인 300만 원 합계액인 1억 5,300만 원과 1억 6천만 원하고 둘 중에서 뭐를 경비로 떨어야 돼? 큰 것을 경비로 떨어야 돼. 큰 것. 그럼 큰 것이면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이 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3억에서 1억 6천만 원 경비 처리하면 얼마 남아? 큰 것 경비 처리해주면 얼마 남아? 양도 차익은 얼마 남아? 1억 4천만 원 남죠. 1억 4천만 원 남죠. 맞아요? 뭔가 알 것 같죠, 이제? 뭔가 알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결론 짓고 이 문제 넘어갈게요. 이 문제 계속 할 수 없어. 결론 짓고. 일단 우리는 실지 양도가액이나 실지 취득가액 둘 다 알 수가 없으면 실지 거래가액은 둘 다 알 수 없음. 그러면 양도가액은 추계를 해야 돼. 매감기로 가야 돼. 근데 양도가액은 뭐가 있다? 매매 사례가액 1순위가 있지? 3억?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을 추계를 해야 돼.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해야 돼. 환산가액은 양도가액 3억을 환산해줘요. 바꿔주는데 뭐를 이용해서 바꿔줘? 기준시가로 바꿔줘요. 연습 한 두 번만 하면 돼요. 두 번만. 기준시가로 바꿔주니 3억에 대해서 2억분의 1억 바꿔주니까 환산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하면 그 밑에 추가되는 것은 피력경비 계산공제다. 피력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 100분의 3인 300만 원을 피력경비 계산공제 해준다. 그러면 환산가액 1억 5천만 원에다가 피력경비 계산공제 300을 합계액이 1억 5천 3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 1억 4천하고 그리고 양도비용 2천만 원 합계액인 1억 6천만 원보다 이것이 적네? 이것이 적어? 그러면 큰 것으로 할 수 있지? 1억 6천만 원 큰 것을 피력비로 할 수 있지? 예, 그러면 3억에서 1억 6천만 원 큰 것을 빼고 나니까 양도책은 얼마? 1억 4천만 원. 정답은 1번이야. 시간이 없으면 뭐를 큰 것으로 빼버리라고? 그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빼버리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계산해도 되기는 합니다.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75번.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또 양도세 기본제 좀만 더 하고 요 정도 우리 과세표준 계산하는 그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음에 1시간 정도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양도차익이 이렇게 나왔다. 양도차익이 1억 6천만 원 나왔다. 여기서 장기보유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양도소득 금액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적용 금 틀리죠. 등기돼야 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된
토지, 건물, 뭐 조합원 입주권만 되지. 등기 보유기간 3년 이상,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되는 겁니다.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해. 등기 채워야 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내가 해당 자산 팔아갖고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한다, 그지? 공제율 곱해줘야지요, 맞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요. 적용 요건하고 공제 배제하고 미등기는 앞으로 장기 보유 적용 배제. 하나 더 써. 3년 미만 보유도 써. 3년 미만 보유. 3년 미만 보유도 장기 보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지문에서 3년 미만으로 보유로 돼 있으면 장기 보유 안 됩니다.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 3년 미만 보유로 나오거나 미등기라면 장기 보유가 적용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해준다? 해당 자산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기 위해서 해준다. 등기되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 보유를 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장기 보유를 해준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기본공제를 해준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을 해준다라고 배웠죠? 네? 기본공제 얼마 해줘? 250만 원. 근데 250만 원 해주는데 양도할 때마다 여러 번 250만 원 해준다고 그랬어. 네 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공제해 준다고 그랬어. 네 가지 소득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생각이 안 나요? 야, 1년치 소득을 네 가지로 통산한다고 그랬죠? 1년치를. 자, 1년치를 네 개로 나눠서 통산할 때 1그룹하고 2그룹은 꼭 아시라고 했잖아. 1그룹이 거의 다 들어가지. 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이게 전체 1그룹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1년치를 하나로 이렇게 상계해서 하나로 소득으로 계산한다니까? 이게 1그룹 소득이라니까? 1년 동안에 주식을 판 것만 따로 계산한다니까? 주식을 판 것만? 1년치 파생 상품만 따로 계산, 1년치 신탁 수익권만 따로 계산해? 몇 개로 소득을 나눠서 계산? 4개로. 그럼 4개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요 250만 원을 몇 가지로 공제줘? 4가지 소득별로 4가지 소득 형태로 공제해 줍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토지하고 건물 등은 서로 간에 1년치를 서로 간에 상계처리해서 통산되지만 1그룹 토지하고 2그룹 주식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1그룹 토지 등하고 2그룹 주식은 서로 통산하지 아니한다. 1그룹끼리만 통산해야 된다고 그랬지? 같은 1그룹이 뭐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2그룹은 뭐요? 주식. 1그룹 토지 등하고 2그룹 주식은 서로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250만 원을 몇 가지로 나눠서 공제. 4개 소득별로 공제해 준다. 각각 250만 원 공제해 준다. 그래야 과세 표준이죠? 4가지 소득별에다 별표. 4가지 소득별로. 4가지 소득 형태에서 250만 원 빼준다. 근데 이것도 미등기는 제외다. 밑줄 또.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기본제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는 또 제외가 됩니다. 미등기는 제외라고 써놔요. 미등기 제외. 미등기는 250만 원도 제외돼. 미등기는 제외돼.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봐요. 자, 우리 이제 63페이지 아니죠? 62페이지에 76번입니다. 76번. 제가 78번 이 80번까지 풀면 괜찮을까요? 자, 몇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76번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우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1세대 1대 고가주택이 있어. 이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있죠. 실질거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그런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되는데 12억을 초과된 것만 과세되죠. 12억 초과분만. 그리고 우리는 12억 초과분에 대한 뭣도 된다. 장기보유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도 뭐를 적용한다? 장기보유를 적용한다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한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옳은 것이라고네. 미안합니다. 옳은 것이니까 1번 틀렸고 옳은 것이라고 그랬어. 2번. 여러분 비삼용 토지도 등기돼 있으면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보유를 적용한다. 한다. 아니한다. 틀려. 비삼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보유 적용한다. 한다. 그 다음에 또 3항입니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거. 이거 법률 규정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에 대한 등기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에서 제외되죠? 미등기로 봐. 미등기에서 제외돼. 왜? 법률 규정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이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지. 그 미등기에서 제외되면 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번이 옳은 거예요. 3번이 옳은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만, 자, 여가 틀렸어. 조합은 입주권도 적용한다고 써놓으면 돼. 조합은 입주권도 적용.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축물만 돼요. 토지 건물만 돼요. 조합은 입주권도 적용합니까? 조합은 입주권도 되는 거잖아요. 장기 보유가. 토지 건물만 틀렸어. 뭣도 돼? 조합은 입주권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당 자산 취득가액이다. 틀려.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뭐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 자, 하여튼 동그라미 1번은 왜 틀렸냐 이 문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도 장기보유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비삼용 토지도 장기보유 적용한다. 동그라미 3번은 법률 규정 법원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에서 제외해주므로 장기보유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다. 4번 조합은 입주권도 장기보유가 된다. 5번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기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옳은 거다? 3번만 옳은 거다. 그 다음에 문제 77번입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옳은 것. 1항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1그룹이요. 토지도 같은 1그룹이요. 서로 공제할 수 없다. 틀려. 이를 통산한다 그래야 돼. 뭐 한다고? 통산한다. 이를 통산한다 그래야 돼. 왜 공제할 수 없다가 틀려? 같은 1그룹이잖아. 토지도 1그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뭐요? 같은 1그룹이지. 같은 1그룹은 뭐 한다? 서로 통산해야 돼. 근데 서로 공제될 수 없다. 틀려요. 서로 통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이것도 옳은 거야. 2항은 자, 양도 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게 돼. 그러면 양도가에서 공제됩니다.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사업소득에서 피해령비로 산입된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소득에서 피해령비로 산입된 것은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돼. 공제하네. 딴 데서 경비 처리된 것은 공제해줘야 돼. 이중으로 경비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소득에서 피해령비로 처리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뭐야? 취득가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돼. 공제 딴 데서 경비 처리된 것은 공제해야 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돼. 틀려. 동그라미 3항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별도로 구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따로 계산. 따로가 별도예요. 별도에다 몇줄 따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따로 계산해.
정답은 3번이 옳은 겁니다. 3번이 옳은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이다.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15억이다. 양도차익이 전체 5억이다.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과세되는 것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계산해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양도차익이 이익이 5억의 이익을 봤다고 돼 있잖아. 5억. 그럼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다 과세요. 12억이 초과된 것만 과세요. 그렇지. 12억이 초과된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 분모 15억 원에서 분자 양도가액 15억에서 얼마 빼야 돼? 12억. 분자에서 얼마 빼야 돼? 12억을 빼야 돼. 그러면 15억에서 12억을 빼면 얼마? 3억. 그러면 12억이 초과된 것은 전체 15억에서 얼마야? 3억. 전체 15억에서 12억을 빼버려서 12억이 넘어버린 부분은 3억 원이잖아. 그러면 15억분의 분자 3억 원이면 5분의 1이지? 5분의 1?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5분의 1, 20%인 얼마? 1억이 된다 이거예요. 1억. 왜 12억을 빼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이 충족된 것은 얼마 초과된 것만 별도로 따로 계산한다? 12억이 넘는 거, 분자에서 12억 빼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없어. 얼른 20% 정도가 대부분이야. 몇 프로 정도? 20% 정도. 얼른 20% 곱해버려. 시간이 없으면 얼른 곱해버려라. 20%. 적은 금액이 답이다. 큰 것이 답이다. 적은 거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자본적 지출은 법정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라고 돼 있어.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어. 그럼 법정 증명서리도 없고 지출 사실도 확인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필요미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없다지? 네? 없다지. 지출 사실도 확인이 안 되고 증명서리도 수치 보관하지도 않았다. 이런 것은 필요미로 공제받을 수 없다로 가야 돼. 그래서 틀렸어.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만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8번. 자, 78번. 딱 제가 80번까지만 딱 풀고 마칠게요. 자, 78번인데 양도소득세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 1항 토지와 주식은 서로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맞지요? 토지 1그룹이고 주식 2그룹은 서로 통산하지 아니한다. 서로 그룹이 다르잖아. 통산하지 아니한다. 옳은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 등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해 이때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은 필요경비, 양도비에 해당되죠? 채권 매각 차손 금융기관에 팔았잖아. 양도비, 필요경비, 양도비 해당.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자,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이 있다. 이건 취득가액에서 뭐 한다? 공제한다. 다른 데서 필요경비로 처리된 것은 필요경비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지. 다른 데서 경비 처리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줘야 돼. 공제한다 밑줄.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양도 차익은 그랬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지 장기부를 빼면 안 되지. 양도 차익은 판 양도가액에서 뭘 뺀다? 필요경비.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뭘 빼면 돼? 필요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야. 장기부를 빼면 안 돼.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야 돼. 정답은 4번이 틀렸어. 5번.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걸 미등기라고 그래. 미등기는 100분의 70, 70% 세율이요. 미등기는 끝들이 장기보유, 기본기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 4번.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뭘 뺀다? 필요 경비만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9번인데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79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79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80번은 남겨놔 가지고 나중에 계산 문제 풀어주면서 내가 복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79번 거주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가 그랬어. 1항 납부 의무자하고 양도자가 서로 동일하네. 이때 재건축 부담금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됩니다. 맞아. 왜 그러냐면 낸 사람하고 양도자가 동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담이야. 그래서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부담되는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것도 뭘로 처리해줘? 필요 경비로 처리해줘요. 필요경비로 처리해줍니다. 재건축 부담금 필요경비로 처리해줘요. 맞아.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이거지요. 여러분 특수관계가 있는 자한테 시세보다 아주 싸게 양도 또는 시세보다 높게 취득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러면 높게 취득하고 싸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잖아. 그럼 이거 시가에 간다고 그랬죠? 시가. 그때 시가로 올라면 그 차이가 얼마 이상 차이가 나야 돼?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생각나요? 또는 시가와 대가와 차이가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뭘로 한다? 시가로. 요 특수관계자 빗줄이고 그리고 시가와 거래된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빗줄이고 또는요 3억 원 이상 이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뭘로 해버린다? 시가로. 예? 특수관계자하고 부당한 거래 있잖아. 부당한 거래 뭐에 따른다? 시가. 3억 원 이상 차이 또는 100분의 5 이상 차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3번 양도소득 기본제 250만 해주죠. 250만 해줄 때 감면소득이 있으면 어디서 먼저 빼줘? 감면소득 금액 외의자 밑줄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해준다. 250만 원 빼줄 때 감면소득이 있고 감면소득이 아닌 것이 있어. 어디서 먼저 빼준다? 감면소득 금액 외의 감면이 안 된 쪽. 그 소득에서 250을 빼줘야 혜택이 되는 거 아니야?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먼저 공제해준다. 외의 양도소득 금액만 좀 아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처음부터 취득가액 원가에다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답이죠.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들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가지고 거래가액을 매매 거래가액을 확정했어. 그러면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에서 공제하는 필요금인 취득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 왜 처음부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상당액을 거래가액으로 확정해 가지고 거래를 했으니까 요 이자 상당액은 필요금비 양도가에서 공제하는 필요금비 취득원가에 포함해줘야 돼. 포함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우린 취득할 때 이자 상당액도 필요금비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금비를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내 토지가 경매 처리돼. 잘 봐요. 경매 처리돼. 근데 경락가액이 들어봐요. 경락가액이 8천만 원이야. 경락가액. 내 토지가 경매 처리돼. 경락가액이 8천만 원이야. 근데 개별 공시지가 이 토지 공시지가는 1억 원짜리야. 그러면 내 토지 개별 공시가 1억짜리가 경락됐네. 근데 경락금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나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1억으로 해야 돼. 기준시가 1억인 개별 공시지가에서 차액 2천만 원 뺀 경락받은 8천만 원으로 해야 돼. 8천만 원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토지가 경매처분돼. 근데 그 경락가액은 8천만 원이야. 근데 공시지가는 1억짜리야. 1억짜리가 8천만 원에 경락됐어. 그러면 나의 양도가액을 1억으로 해야 돼? 경락금액 8천으로 해야 돼? 경락금액 8천으로 해야 되지. 실제로 거래된 경락금액 8천으로. 그냥 그 내용이요. 경매되는데 경락가액이 8천만 원이고 개별 공시지가 1억이요. 그러면 경락가액이 공시지가 1억보다 낮지.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나자?
그래 2천만 원 났지. 그럼 2천만 원을 개별 공시지가 1억이지. 1억에서 빼줘야 돼. 1억에서 2천만 원을 1억에서 빼줘. 빼준 거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8천만 원을 뭘로 하겠다 이거예요.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꼭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 간단해 이거. 경락가액이 무엇보다 그러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경락금액을 뭘로 본다? 공시지가로 본다 이거야. 별것도 아니야. 오케이? 경락가액이 무엇보다 낮아? 개별 공시지가 기준시가보다 낮아. 그럼 뭐를 기준시가로 한다고? 그래 경매가액을 뭘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 됐어요? 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9번 4번이 정답입니다. 79번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80번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에 풀어주면서 요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1시간을 통해서 92번까지 모두 다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을 해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간에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들이 좋고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꾸 연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리서 또 풀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답을 나눠줬어요. 정답 나눠줬으니까 앞에 부분은 좀 풀어보시면 저한테 설명 드릴 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